남편이 임산부였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원래 신랑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다들 신랑이 어머, 손이 크고 이러니까 나 상상하니까 약간 소름 끼치는데? 직접 도전하셔야 되겠네요.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치킨과 무알콜 맥주를 사랑하는 치마리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임신 스토리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예비맘님들께는 좋은 정보를 드리고 출산맘님들께는 재미와 감동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출발해볼까요? 먼저 임신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찾아와 줬어요. 딱히 계획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서프라이즈였다고나 할까 그랬거든요. 언니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 전부터 임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결혼하고 7개월 만에 자연 임신으로 아이가 생겼는데요. 7개월 만에. 네, 39에 결혼을 하고 노산이라서 임신에 좋은 부추즙이라든지 영양제 그리고 심지어 한약까지도 지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한의사분이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약을 독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또? 정말로 독하게 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거 먹고 토하고 뭐 장이 꼬여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나왔으니까 그럼요. 뭐. 저는 결혼 8년 만에 인공수정 3번, 시험관 5번 만에 우준이가 생겼어요. 계획하면 바로 생길 줄 알고 좀 계획을 늦췄었죠. 근데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옮기면서 우준이를 얻게 됐어요.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던 거가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염이 평소에도 좀 심했거든요. 평소에도 약을 평소에도 이제 뭐 환절기 이럴 때는 꼭 챙겨 먹었는데 임산부가 되니까 이제 약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왠지 애기한테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코세척 하는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혹시 이상민이 하는 그 맞아,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목구멍부터 뇌까지 뭔가 확 뚫린 기분? 엄청 상쾌한 기분은 아직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 중독돼서 요즘에도 이제 좀 코가 막힌다 싶으면은 그렇게 코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비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아파서 임신한 상태로 자기가 꼭 임산부임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임산부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약도 먹는 약인데 이렇게 막 바르는 약이나 뭐 안약이라던가 그러니까 코에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싶어요. 봐야 되니까. 그 외에는 뭐 딱히 힘들었던 건 없고 오히려 그냥 임산부였을 때 더 잘 자고 잘 먹고 이래가지고 체질 아니에요, 체질? 그 컨디션이 임산부일 체질. 때더 좋았어. 피부도 임산부였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언니. 그래요? 그래갖고 남편이 임산부였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쁘다는 소리 안 하나요? 지금 뭐 입덧은 없었어요, 그러면요? 첫째 때는 입덧이 조금 있었고 둘째 때는 그냥 입맛이 없다 이 정도. 입맛이 없다. 언니들은 입덧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양치젖이라고 그 저도 있었어요. 용어가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양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딸기맛 나는 아기 치약 있잖아요. 그거랑 치약으로. 주겸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시켜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입덧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먹덧이 있었거든요. 먹덧 좋다. 언니 막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권 아닌가요?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입덧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냄새에 민감하거나 뭐 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는데 단지 이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배를 채워줘야 돼. 왜냐면 공복 상태가 오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는 걸 찾게 되고 초반에 그래도 살이 한 2, 3kg 이 정도 늘더라고요. 임신성 당뇨까지 와서 사실 관리하는 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그럼요. 임신성 당뇨 원래 임신하기 전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뇨는 전혀 없었어요. 없는 사람도. 없었는데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일단 아이한테 영향이 가니까. 맞아. 뭐 거대한 출산이라든지 기형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아이한테 당뇨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나? 맞아요. 이제 튼살 얘기를 해볼게요. 튼살 있으신 분? 없어? 튼살이 없다고? 저 같은 없었어요. 경우에는 비오땡땡이라는 그 튼살 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관리를 임신 초기부터 했었거든요. 체질인지 이게 아니면 그 크림 탓인지 저는 튼살이 없었어요. 원래 신랑분들이 이렇게 마사지도 많이 그쵸. 해주는데 저희 신랑 많이 해주는데. 저 혼자 그냥 저녁에 누가 해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마사지 해준 그러지 사람 않아요? 나는 신랑이 다 해주는데? 어머, 우리 신랑 최고. 또 신랑이 또 손이 크고 이러니까 저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네. 나 상상하니까 약간 소름 끼치는데? 남편 봤지?
언니 말씀은 이제 틀 사람은 트고 안 튼 사람은 안 튼다. 체질에 따라도 틀린 거 아닌가요? 이 말에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산 증인이 저는 애를 둘 낳았는데 첫째 때는 안 텄고 둘째 때는 텄어요. 둘째 때 많이 텄어요? 근데 좀 텄어요. 배랑 이게 뭐 티가 가슴 나게? 티가 나게. 첫째 때는 제가 막 매일 샤워하고 오일 바르고 크림 바르고 그치. 그냥 얼굴에 붙어있던 이제 마스크팩까지 떼가지고 막 배에 붙이고 막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튼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니. 둘째를 가지고 나서는 관리가 소홀하게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쵸. 바빠지니까. 둘째는 또 바로 키우니까. 맞아. 예비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배만 트는 게 아니고 뭐 가슴이라던가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도 아니 온몸을 다 오일로 다 발라야 돼, 다 발라야 돼. 배만 이렇게 바른다고 될 게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오일이든 뭐 크림이든 크림이든. 듬뿍 이렇게 많이 발라주시면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얼굴입니까 이게 지금? 살 트는 징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질근질. 알겠죠? 살짝씩 이렇게 긁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살이 트는 징조거든요. 그때 더 가렵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샵 오늘은 피맥 그렇게 체중 증가. 임신하면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늘잖아요. 네. 보통 이제 11kg, 12kg 찌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해요. 태아랑 이제 뭐 양수 무게까지 해가지고 살이 근데 더 많이 찌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도 커지고 엄마도 출산하기가 맞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체중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생각나는 게 병원에 진료 보러 갈 때마다 이제 체중을 재잖아요. 혼나. 너무 많이 쪄오면은 혼나. 경험을 나만 했는 건 아니었구나. 저 임신을 하면은 막 저는 야식도 먹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맞아요. 먹고 그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체중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한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언니들은 뭐 몸무게가 한 몇 킬로씩 찌셨는지? 저는 정말 최고 한 22kg? 22kg요? 네. 그러니까 맨날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야, 뭐 한 달에 뭐 2, 어떤 3kg 때문에. 기르니까. 그쵸.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7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네. 사실 결혼할 때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웨딩드레스 입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네. 임신하면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아.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늘었었어요. 다행히 임신 후기에는 오히려 살이 빠져서 최종적으로 한 15kg? 그 정도로 쪘었어요. 들은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 임신 초기에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근데 초기에 찐 살들이 사실 잘 안 빠져요. 여러분들 임신했다고 아우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막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초기부터 좀 관리를 하셨으면 그러면 근데 요즘 엄마들은 되게 이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쵸. 애기 낳고 나서도 슬프다. 누가 아기를 낳았나 그런 식으로 너무 우리가 이쁜 거야. 노산이다 나이가 많다 이런 걸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핑계거리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0kg 정도 찐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우준이가 쪘네요. 4kg가 적당하다.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10kg 정도 늘었지만은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서 한 7kg 정도 빠져가지고 7kg? 나왔었어요. 네. 어머. 태교 여행 이런 거 갔다 오셨는지? 저는 태교 여행을 못 가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는데. 태교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7, 8개월 때 안정적일 때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괌을 예약을 했다가 네, 제가 또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조산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여행은 못 가고 취소를 했었죠. 아쉽다. 아쉬워요. 나중에 둘째? 둘째? 둘째 때 가면 되지 뭐. 언니는 따로 가신 거는 없고. 여행 그런 것도 많이 안 갔지만은 그 대신 이제 만삭 촬영을 마지막에 생각한 거예요. 나이 들다 보니까 네 군데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마사지를 4번이나 찍었어요. 배부른 상태에서 막 이렇게 사진을. 대단한데? 나 4번까지 찍은 사람 처음 보는데. 아니 심지어 저는 안 찍었어요. 네. 아, 과하다, 과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찍고 싶었는데 신랑이 아우 뭐 그런 거 찍어 그런 데서는? 또 그리고 가면은 성장 앨범에 대한 영업 이런 얘기를 많이 맞다,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좀 약간 거부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출산하기 전에 이 만삭 사진 같은 거 남겨놓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은 남아요.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둘째 도전하셔야 되겠네요. 안 되겠네. 만삭 사진도 찍고 태교 여행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저도 처음에 이제 만삭 촬영을 막 배부른 모습에 약간 화보 같은 사진 이런 걸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근데 남편은 근데 좀 싫어하더라고요.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스튜디오 전화를 했어요. 나는 사진이 너무 찍고 싶다. 근데 남편이 안 찍으려고 한다 이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아 괜찮다. 산모도 혼자서 찍으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혼자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잘 꼬드겨가지고 남편 데리고 가서 찍긴 다행이네요. 했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그때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만삭 촬영이 사실은 미끼 상품이잖아요, 언니. 만삭 사진, 뭐 신생아 사진,
50일, 100일, 300일, 돌 이런 식으로 몇백만 원짜리 성장 앨범을 하기 위한 미끼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거절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아닌 그래요? 거는 아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거절을 했었고 맞아요. 만삭 사진은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원본만 한 15만 원인가? 저도 그 그 정도 정도 할 선에 것 같아요. 저는 또 안 찍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한 번쯤 찍으시는 거는 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 나서는 애기 위주로 자꾸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맞아. 우리 사진은 없는 거야 막.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아쉽죠. 추억으로 찍는 남기는 게 것도 괜찮을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짠! 태아부업. 저는 그냥 산모 교실을 통해 가지고 들었고요. 근데 그때 엄청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22개월 전에 태아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냥 뭐 태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22주 넘어서 태아보험을 들긴 했었거든요. 제가 든 보험 같은 경우에는 30세인가 34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9만 원대, 왜 중반 좀 비싼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3살인데 지금 현재 내는 금액은 좀 많이 떨어져서 한 6만 8천 원대 이 정도로 내고 있고 저희가 30세인가 34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어가지고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임신 중에 계속 병원을 자주 갔었어요. 조금만 몸이 이상 있다 그러면 응급실도 자주 가고 했는데 근종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근종도 이제 사이즈가 따라서 틀린데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센치가 넘으면 또 가입이 안 되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임신 중에는 아예 보험을 못 들었고요. 뭐 우준이 낳고 나서 어린이 보험으로 저는 그런 경우도 들었었거든요.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게 이제 아들을 그러면 출산을 네. 해서 다행인데 정말 그래도 태아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인 것 같아서 저는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왜냐면 저희 아들이 조산으로 낳았는데 그때 뇌출혈 1기라는 걸 진단을 받았었어요. 뇌출혈 되게 무섭게 느껴졌는데 자연분만 하는 산모들한테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한적이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진단비 같은 게 몇백만 원 정도 나왔었고 또 치료하는데 또 치료비라든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은 들 수 있으면 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이제. 보험을 들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다행이다. 건강해요. 너무 진짜 건강해. 너무 건강해요. 맞아. 끝! 새 아줌마들의 임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출산 스토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또 엄청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만순.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